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베러는 1967년 언론 매체의 접근 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문단은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러는 당시 미국과 영국 내 언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보다 많은 시청자나 독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는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 매체가 공론장의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 해도 매스미디어에 견주면 그 전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화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의 계층이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 매체의 접근 이용권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이 문단은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등장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는 반론권이다. 이는 언론 매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비판, 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자기와 관련이 있는 보도에 대해 반론이나 정정 또는 해명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권은 언론 매체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다. 반론권 이외에도 방송법에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통해 국민이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문단은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인 반론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언론 매체가 신문 등의 표현 내용을 결정하는 권리인 편집권과 맞부딪힐 수도 있다. 이에 언론 매체에 일정한 기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만약 언론 매체가 일정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는 구제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하고 있다. 3문단은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과 맞부딪힐 수 있는 편집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문단의 1문단. 언론 보도에 의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은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에는 언론 매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1문단은요. 언론 매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을 위한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문단. 정정보도 청구권은 진실하지 않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도 내용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반론보도 청구권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원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반론 보도는 원보도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의 개념과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는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다. 청구권의 주체는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적 주장이라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 광고 등은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정정 또는 반론 보도 청구는 언론사들의 대표자들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문을 방송하거나 싣게 된다. 이때의 보도는 원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 진행자는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자, 그러면 3문단은요. 피해자가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한 뒤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민법 제764조에 의거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에 따르며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불가능하다.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 언론사 등의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언론보도로 손해를 가한 기자, 편집자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언론중재법과 달리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해당 보도의 위법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훼손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이처럼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엄격한 성립 요건을 필요로 한다. 사문단은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권 및 반론보도 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을 제공하게 하여 개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우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오문단은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의 성립 요건에 대한 이야기네요.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가는 권리의 등장 배경과 실현 양상을 설명하였고 나는 근거한 법에 따른 권리의 성립 요건 차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알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가와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선지 1번. 언론 매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가의 사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었죠. 선지 2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가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나의 사문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선지 3번.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보다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길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선지 4번.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하려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 나문단에 3문단에 있습니다. 1번부터 4번이 다 맞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배러는 시민에게 매체를 소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언론의 자유가 소수의 것을 전락했다고 보았다. 언뜻 읽기에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니죠.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매스미디어의 거대화와 독점화로 인해서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다. 시민들에게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권리가 주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정답은 선지 5번이 되겠습니다. 기획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은 언론 매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 대등한 방어수단을 제공하죠. 이때 대등한 방어수단이란 것은 언론 매체의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정정 또는 반론 보도가 원보도와 이루어진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동일한 효과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피해자가 청구한 보도가 원보도와 동일한 채널, 동일한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 진행자가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등한 방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부터 4번까지는 확실히 아닌데요. 여러분 5번을 오답으로 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양측의 주장을 같은 방식으로 제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시청자 또는 독자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5번은 반론 보도에 관한 것이죠. 네. 반론 보도의 경우에는 언론 매체의 시청자 또는 독자에게 반론 보도와 원보도를 같은 방식으로 제공해서 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시청자 또는 독자가 내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정정보도의 경우 진실하지 않은 원보도의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또는 독자가 내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 기획의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론보도에 대한 이야기만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은 정답은 선지 1번이 되겠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밑에 가서 기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은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언론 매체에 의해서 비판을 당한 국민의 반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반론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역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균형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균형성이 강조되는 건데요. 여기 정답이 2번이 됩니다.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랑 내용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반론권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선지 2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1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기역과 관련해서 봐야 되겠죠? 자, 기역은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장하는 방송법 조항입니다.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언론 매체가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에서는요, 차별을 두어선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양성을 해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이어져서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론 등에 의해서 범죄 행위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 절차를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 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디귿은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형태인 언론중재법 조항입니다. 언론사 등의 추후 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매스미디어의 소유를 하지 않아도 언론 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지 5번. 디귿은 자신이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추후 보도의 게재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2번입니다.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땡땡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는 땡땡 신문의 기자 B가 제보 내용에 대해 별도의 취재 없이 보도한 기사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A는 다음의 내용으로 땡땡 신문의 대표자 C 또는 기자 B에게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하고자 한다. 본 신문은 2022년 9월 1일자 신면에 땡땡시 소재 동물병원 입원한 반려견 방치하고 처방전 미발급이란 제목으로 땡땡시에 소재한 모 동물병원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으며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약품을 투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동물의 병원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동물병원의 직원들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적정량의 먹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허위 사실이었다는 거죠. 또한 해당 동물병원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관련법에 의거하여 수의사가 직접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라고 되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4번인데요. 여러분 이거 본문 읽을 때 사실적 주장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자, 사실적 주장이란 것은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냐 아니냐 하는 사실적 주장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기사의 주장은 사실적 주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지 1번부터 또 볼게요. A가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은 B에게 정정 보도를 청구하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겠군.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이 나게 되는 경우를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2번. A는 먹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정정 보도를 허위니까 정정 보도를 해야겠죠. 처방전 미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반론 보도를 청구하려는 것이겠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3번. A가 땡땡 신문에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이 2023년 9월 1일이라며 민법 제764조에 의거해서 권리를 행사해야겠군.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6개월에 지나서 1년이 된 상태죠. 민법 제764조에 의거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5번. C가 언론중재법에 의거한 A의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A가 요청한 보도문을 땡땡신문에 싣겠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크기로 동일한 지면에 동일한 위치에 실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이고요. 본문에 나오는 개념들을 잘 알고 있으면 틀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문맥상 A에서 E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자, 증진하고의 기본형은 증진하다죠. 자, 증진하다는 기운이나 세력 따위를 점점 늘려가고 나아가게 하다라는 의미로 남이 하던 일이 잘 되도록 거들거나 힘을 보태다는 의미인 돕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적절한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 비하면 살펴볼게요.
비하면 살펴보겠습니다. 비하다는 사물 따위를 다른 것에 비교하거나 견주다라는 의미로 둘 이상의 사물을 질이나 양 따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서로 대어보다의 의미인 견주다라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겠죠. 비하면하고 견주다 적절합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선지 2번 기여하는. 기여하는의 기본형은 기여하다죠. 기여하다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라는 의미로 도움이 되게 하다의 의미인 이바지하다와 바꿔쓰기에 적절합니다. 선지 3번 충동할. 충동하다는 서로 맞붙이거나 맞서다라는 의미로 서로 힘있게 마주 닿다의 의미인 맞부딪히다와 바꿔쓰기에 적절합니다. 4번 게재하다. 게재하다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싣다라는 의미로 글, 그림, 사진 따위를 책이나 신문 따위에 출판해 내다라는 의미인 싣다와 바꿔쓰기에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5번입니다.